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2급 실기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2022년 제1회차 실기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모두 5문제의 직업심리학 영역이 출제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직업심리학 영역을 맡아서 하고 있죠. 직업심리학 영역에 5문제면 좀 적게 나온 패턴의 문제인데 대개 한 7문제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5문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폴란드의 직업 흥미 검사라고 하죠. 이제 6가지 유형을 쓰고 그러면 현탐의 사진관을 먼저 세팅을 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현탐의 사진관, 즉 현실형, 그 다음에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그 다음에 진취형, 관습형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라 라고 했으니까 설명까지는 여러분들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형의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엔지니어가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탐구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학자이죠. 그 다음에 예술형에 해당되는 사람이 당연히 예술가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회형에 해당되는 사람들, 우리 상담사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담사, 사회복지사, 종교 성직자 이런 사람들이 사회형이죠. 이 사례를 알아놓으면 이 특징을 쓰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 자, 한번 해보세요. 현실형. 시작. 기계, 도구, 동물에 관한 체계적인 조작 활동을 선호합니다. 자, 기계, 도구 이 정도 들어가면 돼요. 자, 여기에서 딱 끝냈다. 예를 들어서 조작 활동을 선호한다. 틀림이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쓰면은 조금 더 이제 채점자한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반대쪽에 있는 대각선 쪽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죠. 자, 현, 탐, 에, 사, 진, 관입니다. 이렇게 세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실 거고요. 자, 현실형의 반대가 사회형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술은 부족하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죠. 자, 이제 탐구형입니다. 학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지적 호기심이 되겠죠. 조직적이고 정확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분석적이다, 호기심이 많다 요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요.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탐구형의 반대쪽을 볼까요? 탐구형의 반대쪽이 뭐죠? 진취형이거든요. 진취형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건데, 자, 리더십이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진취형은 리더십이 또 장점이 되잖아요. 설득적이면서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술형입니다. 예술형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표현이 풍부합니다. 독창적입니다. 비수능적이고 심미적인 사람이지만 여기서 끊어주시고요. 자, 여기 비수능적이란 말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자, 여기에 표현이 풍부하다, 독창적이다, 그 다음에 심미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예술형의 반대편에 보니까 관습형이 있습니다. 상당히 체계적이면서 규범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규범적 기술이 부족하다라고 있어요. 예술형은 이런 것들이 부족하죠. 좀 체계적이면서 규범적인 그러한 부분들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형입니다. 사회형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돕는 것을 좋아하죠. 자, 그러면 사회형의 반대는 현실형이거든요. 현실형은 질서 정연, 조직적인 그런 활동은 싫어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반대로 기계나 도구, 조작적인 활동 이런 것들은 부족하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걸 하나 썼으면 여기 뒤에부터 이제 쓰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가지를 써놓고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이제 5번째 들어갑니다. 5번째는 진취형입니다. 진취형은 조직의 목표, 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 이게 중요한 거죠. 타인을 조작하는 활동을 즐긴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타인에게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또는 타인을 설득하는 그러한 것들은 잘하는 사람이 진취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취형의 동의어가 설득형이잖아요. 그런데 진취형의 반대쪽에 탐구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이면서 체계적인 활동을 싫어하며 과학적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그냥 과학적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돼요. 앞에서 우리가 탐구형은 지적 호기심이 있고 분석적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부족하겠죠. 그 다음에 관습형입니다.
관습형은 체계적으로 자료를 처리하고 기록 정리, 자료 재생산 이런 것들을 잘하죠. 체계적이면서 규범적인 기술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심미적인 활동을 싫어한다. 왜? 예술형이 반대쪽에 있으니까. 알았죠? 이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6가지 세팅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은 선호하지만 무엇은 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무엇을 선호한다 해서 끝내셔도 됩니다. 대신 내용을 좀 풍성하게 써야 되겠죠. 그럴 때는. 자, 정리가 됐습니다. 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9번 문제는 많이 나왔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뢰도 추정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하나의 검사에 대해 서로 다른 시점에서, 그러면 검사 재검사법이 되겠죠. 다른 시점에 하는 것이 이거니까. 자, 얼마나 일관성 있게 반응하는지 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검사 재검사법의 내용인데, 단점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월 효과, 두 번째는 반응 민감성 효과, 세 번째가 특정 속성의 변화, 네 번째가 충분한 시간적인 간격이 요구된다.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되겠죠. 자, 이월 효과는 시간 간격이 짧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반응 민감성 효과는 시간 간격이 길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텀이 있잖아요. 이 텀이 너무 짧으면 검사 시간 간격이 짧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선행검사에 대한 기억이 나죠. 기억에 따라서 높은 상관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망각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망각. 너무 길어지면 이제 그 반응 민감성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자, 너무 길었을 때 망각이나 새로운 학습 요인에 따른 낮은 신뢰도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높은 상관이니까 너무 지나치게 높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는 낮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2월 효과, 반응 민감성 효과까지 설명해 드렸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특정 속성의 변화입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특정 속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연령이라든지 측정하려는 어떤 특징의 본질,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특정 속성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환경적인 변화도 있을 것이고, 내담자, 그러니까 피검사자의 어떤 상황적인 부분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적인 간격이 요구된다. 신뢰성 측정을 위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돼서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재검사법의 단점이 이거니까 동시에 측정해서 알아볼 수 있는 대안법이라든지 반분법이라든지 내적 일관성 방법들을 많이 쓰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 4가지는 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번 들어갑니다. 10번은 가로넣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타당도의 종류를 가로넣기로 냈어요. 일종의 단답식인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 분야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한다. 이걸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죠.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 거 생각나시죠, 이제? 그 다음에 공인 타당도와 애연 타당도가 있다. 그럼 뭘까요? 그 다음에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인간의 심리적 특성이나 성질을, 결정적인 대기잖아요. 심리적 구인으로 분석하여 조작적 정의를 부여한 후에 검사 점수가 또 나오네요. 심리적 구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간의 심리적 특성, 성질을 조작적 정의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게 심리적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직접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리적 구인을 분석을 해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작적 정의를 부여한 다음에 그것이 조작적 정의가 부여됐으면 이러한 검사 점수가 구인을 잘 구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요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 수렴 타당도, 판별 타당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자, 첫 번째 뭡니까? A 블랭크는 검사의 문항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그 문항이 검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재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이것은 그 분야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판단을 받는 게 내용 타당도라고 배웠죠. 자, 내용 타당도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공인 타당도가 있고 애연 타당도가 있는 게 준거 타당도죠. 준거 타당도 안에 공인 타당도와 애연 타당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구인 타당도죠. 구인 타당도의 동의어는 구성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심리적 구인 이게 결정적 힌트예요. 그래서 구인 타당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A, B, C 됐습니다. A는 내용 타당도, B는 준거 타당도, 세 번째는 구성 또는 구인 타당도였습니다.